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엉망전자 CMO 물루? CFO 푸디. CW 과식입니다. 와. 저희가 사실 저희 영광전자 사상 최초로 같은 주제로 3번 시리즈물. 시리즈물을 기획을 해본 게 세 편. 이번에 처음인데, 네, 제가 이 시리즈물의 마지막을 맡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저번 주제부터 해서 계속 이 가사노동의 대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일 첫 번째 주제는 청소여서 이소하고 청소연구소 이야기를 다뤘었고요. 두 번째 주제로는 세탁 해서 이제 런드리고와 세탁 특공대에 대해서 발음이 다뤄봤습니다. 어려워요, 이거. 저 많이 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사실 그 앞에 두 개에 비해서는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사실 처음 알게 된 거라서 이 분리수거 쪽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뭔가 분리수거나 아니면은 뭐랄까요, 재활용 관련한 스타트업 혹시 들어보신 거 있으신가요? 제가 사실 대학생 때 창업 경진대 같은 거 나갔을 때 스마트 분리수거함을 만들었었어요. 오, 그게 AI로 사진 찍어서 그냥 쓰레기통에 넣으면 이게 뭔지 인식해서 분리를 해주는 거고, 그거를 사용하면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분리수거를 더 잘하게 하겠다. 이런 취지로 만들었었는데, 그거랑 완전 유사한 컨셉의 스타트업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거기는 조금 들어봤습니다. 이름이 뭐였지? 제가 알기로는 그 슈퍼빈이었나? 맞아요, 맞아요. 혹시 몰루님은? 저는 그 광고 같은 거는 봤는데 그 업체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근데 광고가 뭐였냐면은 그냥 쓰레기 다 신경 쓰지 말고 이제 버리세요. 약간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굳이 뭐 분리수거를 하지 않아도 뭔가 힘든 일은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그냥 집 밖에 꺼내놓기만 해라. 약간 이런 취지의 광고였는데 그걸 보고서 신기하다고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몰루님께서 제가 오늘 찾아온 스타트업 중에 한 군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저도 사실 처음 들어본 그런 서비스예요. 이제 쓰레기 수거 서비스. 해서 쓰레기를 그냥 봉투에 묶어가지고 밖에 이렇게 두기만 하면 알아서 밤사이에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비스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런 뭐랄까요, 저희 스타트업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런 폐기물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산업을 이해를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라고 해서 폐기물 산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폐기물 배출량을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폐기물 배출량은 이제 전년 대비 항상 4에서 10%씩 증가를 하다가 22년도에 처음으로 5.5% 역성장을 기록을 하긴 했지만, 22년 1년 동안 약 1억 8,645만 톤의 폐기물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일평균 약 51만 톤의 폐기물이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한 거고요. 이 중에서 건설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40.9%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이 43.5%, 그리고 생활 폐기물이 9%. 그러니까 저희가 생활하면서 나오는 그런 폐기물들은 이 전체 섹터의 10%도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점이 되게 놀라웠습니다. 저희가 재활용을 하고 뭐를 하면은 된다 이랬는데, 그게 이제 전체 섹터의 10%만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약간은 놀라웠던 부분인데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1년 동안 약 1억 8천만 톤의 폐기물이 발생하는데, 이 중에서 86.8%가 재활용이 된다고 해요. 이게 약 1억 6,200만 톤이 되고요. 그리고 매립은 5.1%, 소각은 5.2%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와식님이 공유해주신 자료 보니까 22년도에 역성장한 것도 건설 폐기물 영향이 크네요. 맞아요. 이게 건설 경기 안 좋아가지고 새로 안 짓고 하다 보니까 그게 확 빠진 것 같고, 생활계 폐기물 같은 경우는 22년도에도 소폭 증가하기는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생활 폐기물은 계속
조금씩은 늘어나고 우상향. 있다. 우상향을 조금씩은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폐기물 산업을 한번 구분을 해보자면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수집 운반업, 재활용업, 그리고 처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 이름 들으시면 이제 다 약간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실 텐데 수집 운반업은 말 그대로 이런 폐기물들을 수집하고 운반하는 것까지 다루고요. 재활용업은 이런 운반된 폐기물들을 선별을 하고 그 중에서 재활용을 할 것들을 재활용을 하는 산업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처리업은 재활용되지 못하는 친구들을 매립 또는 소각하는 그런 산업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2016년 기준으로 수집 운반 업체는 약 6,264개 정도가 되고요. 이 시장 규모는 2.5조 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재활용 업체는 5,402개고 시장 규모로는 5.8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분업체 같은 경우에는 4.3조 원의 시장 규모를 가진다고 해요. 이 시장 규모도 생각보다 커서 되게 놀랐는데 저는 더 놀라웠던 게 이 모든 세 산업들의 영업이익률이었어요. 영업이익률 어느 정도 되실 것 같아요? 물루님? 어, 근데 아예 가늠이 안 가긴 해요. 사실 이 산업 자체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어가지고. 사실 저는 혼자서 생각을 했던 게 정부의 도움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컸었어요. 아무래도 이게 쓰레기를 처리한다라는 것은 범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뭔가 지원금을 받아서 겨우겨우 처리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수지 운반 업체 같은 경우에는 5.5%의 영업이익률을 가졌고요. 재활용 업체는 4.4%, 그리고 폐기물 처리 업체 같은 경우에는 평균 영업이익률이 14.4%라고 합니다. 다른 두 개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최종 처분업 쪽으로 가면요. 매립장을 가진 업체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30%, 그리고 소각시설을 보유한 업체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16% 정도로 와, 이 정도 영업이익률이면 진짜 높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던지라 저에게는 더 높게 느껴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 소각시설과 매립장 이쪽의 영업이익률이 다른 거에 비해서 높을 수밖에 없을까를 조금 찾아보니까 이 진입장벽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인허가를 받기가 되게 어렵대요. 그리고 사실 이런 사후 책임 관리는 처리 업체뿐만 아니라 배출 신뢰성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운 섹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관련 업체들의 수도 아무래도 그 앞서 말씀드린 수집 운반이나 재활용 업체들에 비해서 엄청 적더라고요. 그리고 그 업체들의 수의 증가율 또한 굉장히 낮아서 네, 이쪽이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저거 인허가 진짜 잘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사업자를 인수하거나 인허가 자체만 사고 팔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공급은 고정돼 있고 그 안에서 서로 나눠먹는, 그리고 어쨌든 앞에서 저희 봤듯이 배출량은 계속 우상향하니까 수요는 증가를 하는데 공급은 제한되어 있어서 수익성이 괜찮은 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매립 같은 경우에는 땅도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동일한 킬로그램을 매립을 한다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가격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네, 영업이익률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기물 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이 중에서 이제 재활용 물품들이 어떻게 재활용이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세 가지의 섹터 중에서 첫 번째인 수집 운반 쪽에서 업체가 수집을 한 다음에 그것을 운반을 어디로 하냐면 재활용 선벌장으로 이동을 시킨다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재활용품들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슉 지나가요. 그러면은 사람 손이나 아니면 기계가 분류를 합니다. 근데 너무 작거나 분리가 어려운 거는 그냥 잔재물로 분류가 된다고 하고요. 근데 이 경우에서 되게 분리가 잘 되지 않는 제품들과 제대로 헹궈지지 않는 경우 재활용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저는 이거 되게 놀랐는데 페트병의 경우 띠지를 분리해서 재활용품으로 내달라고 그런 홍보들을 많이 하잖아요. 전 근데 사실 이거 띠지 분리 안 해도 거기에서 분리를 하겠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전혀 그럴 시간과 그럴 여유조차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띠지가 붙은 페트병은 붙은 페트병끼리 분류되어서 중급 원료로 사용이 되고 띠지가 없는 페트병은 이제 따로 분류를 하고 얘네들은 고급 원료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띠지의 분리 여부로 원료의 값어치가 달라지는 이런 건 거죠. 방금 말씀드린 되게 이런 사소한 예시 외로도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이런 데에서 가치를 발견을 하고서 네, 시작한 스타트업들도 은근히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앞서 이런 긴 설명을 드린 이유는 다 앞으로의 스타트업을 설명드리기 위한 발판이었고요. 그래서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스타트업은 다회용기 서비스 스타트업입니다. 다회용기. 어느 순간부터 되게 익숙해졌죠? 물론 저는 아직 다회용기를 사용을 해서 배달을 해보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 혹시 두 분은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포장이나 배달을 할 때 다회용기를 사용한다거나. 저는 제가 직접적으로 포장이나 배달을 써본 적은 없는데 회사 사업장 안에서 아예 다회용기 스타트업이랑 같이 계약을 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약간 메뉴를 받을 때 다회용기로 받으면은 그 나가는 길에 배출하는 곳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거를 사업장에 그 스타트업이 일정 간격으로 방문을 해서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회용기 퀄리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은근 가져가요. 그래서 뭔가 이 업체들은 회수율도 좀 많이 고민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그 배민 시킬 때 다회용기 선택할 수 있는, 체크할 수 있는 옵션이 있잖아요. 그거를 체크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럼 저는 약간 중국집처럼 다회용기를 오고 다시 가져가나? 했는데 그냥 일회용기 오던데요. 그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없습니다. 그 케이스가 좀 이상한 경우인 것 같고요. 아, 원래 그거 체크하면 다회용기. 다회용기로 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스타트업이 네, 그런 다회용기와 관련된 서비스를 운영하는 잇그린이라는 스타트업입니다. 여기는 크게 두 가지 서비스를 운영을 하는데요. 하나는 리터닛, 하나는 플레이트입니다. 그래서 리터닛 같은 경우에는 방금의 케이스인 거죠. 프리님께서 말씀하셨던 배달용 일회용기를 다회용기로 전환을 해서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프리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나리오예요. 소비자들이 배달앱에서 다회용기를 선택을 해요. 그러면은 다회용기로 식사를 제공해야 돼요. 뭐가 잘못됐구나. 뭔가가 잘못됐어요. 아, 그러면 원래는 그 선택창이 모든 그 식당에 뜨는 건 아니겠네요? 네, 모든 식당에 뜨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다회용기로 식사를 제공을 하면은 이제 남은 음식물을 담은 다회용기를 가방에 담아서 내놓으면은 뭐 24시간이나 아니면 48시간 내에 수거를 해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우에도 사실 대량으로 배송을 받아서 식사하는 수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요 또한 다회용기로 변환을 해서 제공하는 그런 기업형 서비스도 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 리터닛의 서비스의 다회용기는 스테인리스 용기예요. 그래서 세척이 용이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방금 몰루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혹시 그쪽도 스테인리스를 사용하나요? 아니면 플라스틱인가요? 플라스틱이긴 한데 좀 재질 자체가 진짜 좋아요. 거의 락앤락 수준으로 좋아요. 짱짱한 플라스틱 쓰고 음. 있죠. 네. 그래서 이 리터닛 같은 경우에는 스테인리스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가맹점들에게는 이거를 일회용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용기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해요. 이것에 대해서는 플레이트 설명드리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사고의 위험이나 사실 부피나 무게 등의 한계로 인해서 이런 스테인리스 용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저는 이거를 처음 알았는데 야구장에서는 그런 스테인리스를 사용할 수가 없대요. 왜냐면 던질 수가 있다고. 상상도 못. 아, 화난 아. 팬들이. 네, 화난 팬들이 던질 수 있다고. 네. 그래서 이제 아. 팝콘 봉지나 막 이런 것들도 다 네, 이런 뭔가 무거운 친구들이 아닌,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이럴 때 이제 폴리프로필렌이라는 소재의 다회용기를 네, 제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서도 플라스틱 소재 다회용기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때 사용된 다회용기의 양이
27만 개나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에 대표분들은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ESG에 관심 많으셨을까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제 이준영 대표님과 김선 이사님 두 분 다 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일한 지 10년이 훨씬 넘은 ESG 환경 전문가셨다고 해요. 당시에는 폐기물이나 쓰레기를 에너지화하는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 사업을 진행을 해보다 보니까 일회용품하고 쓰레기가 엄청난데 사실 뭐 폐기물을 태우거나 뭐 화학적 처리를 해가지고 에너지화를 해서 탄소 배출권을 만들어내고 어쩌고저쩌고 해봤자 뭐 근본적으로 쓰지 않거나 아니면은 뭐 그렇게 해서 배출권을 받나 사실 계산해보면 또이또이한 거였던 거죠.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결국에 도로아미타물의 사업이 될 거면은 차라리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이 사업을 시작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도 참 대단한 뭐랄까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적 기업 거의 그런 건 거죠. 그래서 또 궁금해지는 점이 그러면은 뭐 이런 되게 뜻깊은 거 되게 좋아요. 근데 사업 모델 어떻게? 이거 지속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 모델도 좀 알아보니까요. 여기는 이제 용기 공급과 그리고 소비자 과금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소비자 과금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을 어느 정도 받는 그런 시스템인 거고요.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 계산을 해보니까 결국엔 이런 세탁과 비슷한 거죠. 고정비는 비슷한 거예요. 그 물량과 상관없이. 이런 용기를 세척하는 거는 물량이 많아지면 비용이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결국에 드는 게 인건비와 수도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잘 하면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이제 그러면 또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물류잖아요. 여기도 물류. 네, 여기도 물류죠. 사실 회수해서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런 회수해 오는데 한 건에 3,000원 이상이 들었다고 해요.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묘수를 하나 발견합니다. 저 이거 보고 되게 놀랐어요. 회수 시점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회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저희 생각해보면은 짜장면 옛날에 시켰을 때 짜장면 용기 바로 회수해 갔어요? 아니요. 그쵸. 좀 몇 시간 있다가 회수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걸 보고 왜 빨리 회수 안 해나가? 뭔가 이런 그쵸, 불편함을 하지 그냥 않았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없어져 있는 느낌. 그쵸, 그쵸.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셨대요. 어떻게 하면은 어느 정도의 맥시멈을 둬야지 이 소비자들이 컴플레인을 안 거나 테스트를 해봤을 때 실험해본 결과 24시간까지는 컴플레인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또 그렇다고 24시간으로 하면은 또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한 12시간 정도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계절에 따라서 조절을 하면서 서비스를 운영 중이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진 거죠. 한 번 회수를 할 때 여러 개를 회수하도록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이런 비용이 다운이 될 수가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업 모델과 이런 계산을 통해서 이 사업을 계속 발전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22년 기준으로 강남에 있는 5% 미만의 음식점이 사용을 하는데 저 이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주문 건수가 전체 30%를 넘는데요. 근데 이코 프렌들리한 느낌으로 주문을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고객들은 귀찮은 고객들이 주문을 한대요. 어느 게 귀찮은 고객들이냐? 음식을 먹고서 치우는 거 귀찮은 사람들이 이 다회용기에 담아서 밖에 두면 알아서 처리를 해가는 거예요. 이거 너무 좋잖아요. 음식물도 치워줘요? 네.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제 회수를 해가서 음식물 버리고 씻는 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음식물 버리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물론 그 비용은 들기는 한다마는. 네. 거기에서 또 하나의 방법을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실 배달하면 제일 귀찮은 게 그 분리수거가 사실 제일 귀찮아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이런 강남 쪽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회사가 많은데 회사에서 보통 이런 거 음식물 처리하는 거 막내들이 하잖아요. 얼마나 귀찮아. 그러니까 그냥 애초에 다회용기를 하는 대로 찾는 거예요. 배달을 시킬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터뷰를 이제 140건, 150건을 하시면서 발견을 하셨대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너를 위해, 지구를 위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지금은 너는 아직도 배달 음식 시키고 설거지하니? 로 밀고 계시다는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이게 근데 그 주문 건수가 전체의 30% 넘는다는 게 이걸 사용하는 5%의 음식점 중에서인 거죠?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너무 좋은데? 이거 소비자한테 돈 받아요? 소비자한테 돈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기여금과 이런 것들로 아. 아무래도 ESG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걸로 좀 해결이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돈이 남나? 사실 저도 그게 되게 궁금하기는 했는데 뭔가 이렇게 또 이런 사업 모델 쪽에서 이야기를 보면은 될 수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배달 건수가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무래도 이 회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이거 음식물 쓰레기까지 치워주는 거면 500원 내고 할 것 같아요. 오. 이거 대표님한테 한번 얘기를 해드려야겠는데. 아니 음수 봉투만 해도 얼마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21년도하고 22년도에 시드를 한 6억 이상 정도를 받았다라고 해요. 근데 23년도 6월에 프리에이를 받았는데 비공개라서 투자 규모는 알 수가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하기는 하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최근의 행보. 24년도 7월에 블록 오디세이라는 곳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블록 오디세이,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블록체인 쪽이에요. 두둥. 왜 블록체인인가? 왜 블록체인인가? 되게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다회용기 서비스의 유통 이력 관리하고 그리고 다회용기 사용 정보를 좀 더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블록 오디세이와의 MOU를 체결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최근 10월 달에는 이제 UN 협회 세계 연맹이 주최한 시티프리너스 2024 경기대회에서 임팩트 어워드를 수상하셨다고 합니다. 이 대회는 글로벌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지원해 주는 데인데요. 이런 데에서 계속 이제 수상을 받고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거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 그쵸. 약간 이런 뭐랄까 사회적 문제를 사업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아요.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바로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거니까. 그쵸. 저는 이 대표님이 되게 멋있는 점이 인터뷰를 통해서 기회를 찾아냈고 계속 뭔가 그 안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우리 사회적 기업이고 이코 프렌들리 하니까 우리 써줘 이런 느낌이기보다 그 안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들의 귀찮음과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해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낸다. 이 점이 정말 대단하다. 사업 소환이 진짜 좋으시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지만 갑자기 응원하는 기업이 되었어요. 다음에 배달시킬 때 꼭 해봐야겠다.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그때도 일회용기 오면은 한번 신고하겠습니다. 신고하시죠. 뱀이 무슨 일이냐, 여기가 무슨 일이냐 이러면서.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존재하고요. 뭐 이거 이외로도 뭐 뽀득이라는 스타트업들 존재하는데 여기도 이제 다회용기 및 다회용 컵을 렌탈해주고 세척해주는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할 서비스는 아까 몰루님께서 잠시 언급하셨던 쓰레기 수거 서비스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저는 존재를 몰랐는데 경쟁사들이 되게 많아요.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데가 되게 많은데 오늘은 그 중에서 1등과 2등 기업 두 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 기업은 이제 오늘수거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류의 쓰레기를 알아서 버려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오늘수거 같은 경우에는 75리터 봉투를 지급을 해줘요. 딱 주면서 그냥 너 담고 싶은 모든 쓰레기 담아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싱글벙글 하면서 다 담는 거죠. 슉슉슉슉 담아서 이제 현관문 밖에다가 두면은 현관문 앞에 저녁 10시까지만 내놓으면은 새벽에 쓱 가져가서 처리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산을 해보시면은 종량제 봉투 75리터 같은 경우 그냥 사면은 한 3,000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당일날 수거를 해주고 또 재활용을 해주고 그 안에서 세척도 해줄 테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면은 나쁘지 않은 가격대라고 어느 소비자들 블로그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가 얼만가 봤더니 이용요금이 기본요금 2,500원에
이제 무게에 따라서 추가 요금이 붙는데요. 100g당 140원인 거예요. 이렇게 들으시면 약간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쓰레기 1kg에 3,900원, 5kg에 9,500원인 셈입니다. 75리터 가득 채우면 무게가 어느 정도 될까요? 75리터 감이 안 오네. 저 보통 한 10리터, 20리터만 써봐가지고. 75리터면 꽤나 무거울 것 같은데. 꽤나 크죠? 네. 네. 근데 그걸 다 채울 필요는 없으니까. 네, 그쵸. 다 채울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뭐 여기에 적혀 있듯이 무게에 따라서 시가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다 채울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회당 이제 대략 1만 원 정도의 비용인 거고 대청소나 아니면 냉장고 정리 이런 거를 하더라도 4, 5만 원 선에서 해결이 된다라고 합니다. 요 점에서 저는 갑자기 끌렸어요. 냉장고 정리 되게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하면 쓰레기 이만큼 나오고 대청소 집 한 번 싹 정리해도 그런데 그냥 이거 다 그냥 봉투 하나에다 넣어가지고 밖에 두면 된대요. 조금 끌리지 않나? 여기 그러면 배송비 포함인 거예요? 이 금액에? 네. 오. 굉장히 어포더블한 느낌. 그러네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쿠폰도 되게 많이 줘요. 막 신규 고객 배달 무료 쿠폰 뭐 이런 것까지 하면은 훨씬 저렴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2,500원에 그냥 깎아주는 거예요. 기본 금액을. 그러면 이제 더 저렴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쓰레기 수거 서비스 아니 돈 아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은 설득이 될 것 같은 느낌? 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수거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와 22년도에 시드 투자를 받았다고 해요. 금액은 비공개이지만 버켓플레이스, 오늘의 집 이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점이 되게 특이했고요. 그리고 22년도에 프리에이를 투자를 한 번 또 받았고 스트롱벤처스라는 미국 VC에게서 14억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25억 규모의 투자 라운드를 돌았다라는 소식이 가장 최근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1등을 다뤄봤으니 2등도 한번 다뤄봐야겠죠? 근데 사실 이야기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서비스가 진짜 똑같아요. 커버링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도 이제 커버링 봉투를 따로 제공해주고 오후 10시 전 배출을 하면은 새벽 내로 수거를 해갑니다. 제가 본 건 커버링이었어요. 여기 광고 좀 많이 태우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1등이 아니다 보니 그렇죠. 네, 그런 것 같고요. 네, 커버링에는 이제 제가 찾아보았을 때 쓰레기 처리 방법을 알려줘가지고 이거를 한번 좀 읊어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여기서는 이제 1차 선별을 한다고 합니다. 세척이 필요한 쓰레기와 필요하지 않은 쓰레기로 구분을 해서 이제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묻어 있는 쓰레기는 꼼꼼한 세척을 해가지고 재활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향상을 시킨다고 해요. 그 이후에 이제 플라스틱, 캔, 종이, 비닐 등 재질별로 2차 선별을 한다라고 적혀 있다고 하네요. 혹시 오늘 수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려주나요? 제가 그거를 찾고 싶었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비슷한 흐름이 아닐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있을 건데 제가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러고 커버링 같은 경우에 조금 특이한 게 가정, 커버링 홈웨어도 사무실을 위한 커버링 오피스, 건물을 위한 커버링 빌딩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한다라고 하는데 하지만 현재까지도 가정 수요가 반 이상이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가격도 아예 똑같아요. 기본 요금 2,500원에 추가 요금 무게 100g당 140원. 요금도 똑같아가지고 그러면은 뭐지? 오늘 수거나 커버링이나 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삐등삐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커버링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21년 11월에 시즈 투자를 1억을 받았고요. 23년에 프리에이 투자 5억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후발주자인 만큼 투자 금액이나 그런 것들이 이 오늘 수거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느낌이죠. 근데 뭐 팁스에도 선정되는 등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매출액. 사실 제일 궁금한 게 매출액이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쓸까? 23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그러니까 23년 기준이에요. 4억 3천만 원이에요.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아직 시장이 커가는 중이다라고 느껴지는데 또 근데 22년도와 비교를 했을 때는 102%가 증가했다고 해요. 또 더블이 된 거죠. 2억 1천만 원에서 4억 3천이 되었고 최근 기사를 찾아봤더니 4월의 매출 그러니까 올해 4월이에요. 올해 4월 매출이 9천만 원이 나왔대요. 그래서 연 매출이 10억 원을 넘길 수 있다. 그럼 또
작년에 비해서 더블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더블 해가면은 또 이 시장이 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3년 기준으로 마이너스 2억을 찍었다고 해요. 그리고 요 기사들을 찾아보면서 제가 또 발견한 게 오늘 수거 같은 경우에도 되게 월별 사용 건수가 많이 늘었다고 해요. 지난해 11월에 8,100건 정도였는데 올해 4월에 17,000건으로 거의 2배 이상 가까이 늘었고요. 커버링 같은 경우에도 같은 기간 사용 건수가 2,490건에서 4,570건으로 62%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이제 약간 이거 필요해 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그리고 커버링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면서 이 시장이 조금 얼리 어답터들이 생겨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사실 궁금했던 게 그 수익 모델이 소비자한테 받는 것만 있을지 아니면 이렇게 수거해 간 쓰레기들에서도 뭔가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가 궁금했어요. 근데 보니까 아직은 그런 건 없나 보네요. 근데 이제 커버링 같은 경우에 1차 선별하고 2차 선별을 하잖아요. 근데 앞서 말했듯이 저희 그 페트병에 라벨지 하나 떼면은 중형 재료가 고급형 재료가 되잖아요. 그런 데에서 오는 부가가치도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네, 이런 세척에서의 오는 그 가격의 향상에서 오는 부가가치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 그게 BM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뭔가 그게 유의미한 수준이 되려면 규모가 진짜 커져야 될 것 같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 선별장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 선별, 1차 선별, 2차 선별을 하는 과정도 뭔가 자동화를 한다거나 해서 그 비용 효율화를 상당히 해야 뭔가 각이 좀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얘네는 그럼 인허가가 있는 건가요? 그 폐기물 재활용업 또는 처리업? 이게 저도 얼핏 흐르면서 봤는데 이제 21년도가 22년도까지는 그게 되게 그 법규의 이 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이 선을 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업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법규가 좀 완화가 되었거나 뭔가 이 친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한 이 두 곳 외로도 되게 다양한 서비스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고요. 뭐 버려줄게라는 서비스가 있대요. 여기는 이제 가장 낮은 기본 요금과 뭐 어떤 쓰레기 봉투라도 뭐 메모만 해가면 수거해가는 서비스를 내세웠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빼기라는 서비스는 아예 대형 폐기물 수거만 전문적으로 대행을 해서 이용자를 모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앞서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막 예를 들어서 햄 통조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막 원래는 막 빼가지고 햄 빼가지고 한번 씻어가지고 밖에 내놓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면은 막 예를 들어서 배달 음식 용기 이거 저는 진짜 퐁퐁으로 열심히 닦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다 처리를 해준다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은 이것도 쓸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반에는 이제 저거 왜 써? 아니 인간이 아무리 게을러도 저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도 조금 설득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맞아요. 약간 얼마까지 쓸 수 있을까? 한 네, 달에 나의 맞아요. 그 가사 노동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거 하나둘씩 쓰다 보면 진짜 금방 10만 원 넘을 것 같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딱 그거죠. 그 구독 맞아요. 서비스들 그냥 나 넷플릭스도 봐야 되고 뭐죠? 뭐 왓챠도 웨이브도 봐야 봐야 되고 되고. 왓챠도 봐야 되고 뭐도 봐야 되고 이렇게 구독을 쌓다 보면은 하다 이제 보니 10만 원이 넘죠. 고정 네. 비용이 그쵸 고정 비용인 아, 거잖아요. 구독할 게 그거. 너무 많아요, 지금. 로켓프레쉬도 해야 되고 네이버 멤버십도 해야 되고. 맞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뭐랄까요, 구독 모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는 그런 유흥거리보다도 좀 더 원초적인 인간의 필요성에 의해서 생겨난 곳이기 때문에 구독이
한 번 해본 사람은 못 끊을 것 같아요. 쉽사리 끊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넷플릭스 안 보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렇게 3주간의 대장정이죠. 네, 저희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가사노동. 네, 이 가사노동의 대체와 관련을 해서 청소, 빨래, 그리고 쓰레기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니즈는 확실히 있다. 그치만 아까 말했듯이 얼마나 내가 지불할 것인가. 그리고 저는 약간 이거를 다 쓰지는 않고 있는데 시작하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못 끊을 것 같아서.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저희가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가전 제품들 중에서도 가사노동을 편하게 해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3대 이모님이라고 하죠. 신혼부부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맞벌이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건조기랑 식기세척기랑 로봇 청소기를 3대 이모님이라고 하는데 그거 네. 뭔가 저희가 얘기한 서비스들은 그런 가전 제품을 쓰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가구들에게 조금 더 유용한 것 같기는 해서, 뭔가 저만 해도 건조기 있으면은 런닝고 안 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닌가? 쓰레기는 좀 다르려나? 쓰레기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집이 커지고 하면은 이런 수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좀 적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또 저희 런드리고 얘기할 때 보면은 그 대표님도 1인 가구 비중이 높을 줄 알았는데 막상 까고 보니까 2인, 3인, 4인 가구 비중도 꽤 높았다라고 하고, 오히려 약간 그 고소득인 지역에서 이 런드리고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았다라고 하는 거 보면, 그래도 이 제품이 대신 해주지 못하는 어떤 영역의 서비스들의 기회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저도 프리님의 말에 조금 보태고 싶은 게, 딱 뭐랄까요. 사실 요거의 상위 호환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기는 한데, 이제 가사노동 해주시는 이모님, 이 계시는 게 이거에 사실 아, 사람이 다 해주는, 사람이 다 해주는, 알아서 다 해주는 게 이제 상주하시는 분 계시면 상주하시는 분이 계시는 그게 게 이제 끝판왕이죠. 끝판왕인 건데 이제 그것을 약간 조각조각. 조각조각 내가지고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이모님보다는 훨씬 어포더블한 가격에 사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리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소득 분들은 오히려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3명 다 공감을 한 게 한 번 써보면은 빠져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은 좀 더 다른 시장들에 비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거의 한 10년에서 15년 끌고 가야지 그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뭐 하고 그러면서 규모가 성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이 쓰레기 수거는 한번 써봐야겠네요. 궁금하다. 그냥 냉장고 청소할 때 한번 써봐야겠어요. 그럴 때 진짜 좋을 것 같아. 저희들의 냉장고는 너무 큐티 빠띠 해가지고 그건 맞아요. 1kg 나오려나? 그쵸. 근데 미니멈은 없는 거죠. 아, 미니멈 없어요. 오히려 감사하죠. 기본 요금 2,500원에 맞아요. 140원 이제 100g짜리 이렇게 하면 이제 너무 감사하죠. 그럼 이쯤에서 저희 3주간의 대장정 마무리해볼까요?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아, 재밌었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안녕.